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론이 지금 뒤집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여론이 이재명 쪽으로 확 뒤집어졌고요. 특히 TK 지역에서 지금 한동훈이가 아주 폭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은요 전국적인 지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호남 지역에서는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아성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탄핵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하고요.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 이틀 후에 가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탄핵을 가속도로 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경찰에서는요. 지금 이제 경찰과 검찰의 이제 경쟁적인 수사 체제, 참 문제도 많지만은 뭐 이미 기차가 떠나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 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11명을 소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 수사에 돌입하겠다. 이제 뭐, 야, 경찰이고 검찰이고요. 이제 우리 이제 여권의 경찰, 검찰, 공수처가 아니에요. 예. 참, 이 기관까지도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이야 저는 상상을 참 못하겠네요. 굉장히 참 우영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요. 예, 그런 가운데, 지금 고대생들이 긴급 입장 대자보를 내놨습니다. 요 대자보 내용, 지금 여러 가지 서울대학에서 대자보를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대자보를 개인입으로 아니면 이제 총학으로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대학들이요. 전부 다 이 총학들이 이제 진보 성향, 좌파 성향이 강하잖아요. 여기에서는 현재의 국면을 갖다가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우파 목소리 내는 학생들은 또 긴급 성명 또는 별도의 대자보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이런 입장문을 여러분께 함께 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영주 변호사 아주 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고영주 변호사도 지금 이거는 탄핵 사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위법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그러니까 계엄 사태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강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참 이렇게까지 지금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리서치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제 한동훈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인데요. 이재명이가 자기 대선 대통령의 적화다 여론이요. 야, 이거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지 이건 뭐 조작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52.4%가 나오냐 이거예요. 52.4%. 적합하다. 52.4%. 그리고 한동훈이는 9.8밖에 되지 않아요. 한동훈이가 9.8로 빠진 것은 이유가 있죠. 아니, 여권 내에서 이렇게 이재명이 손 붙잡고 탄핵을 주도하고 있으니 이런 인간을 갖다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뭐 12, 한 2, 3%대까지 유지가 됐는데 푹 빠진 겁니다. 한 자리 숫자로. 그리고 오세훈이는 6.7, 조국이 5.5, 그리고 홍준표가 4.9, 김동연이가 3.9, 김경수가 3.1입니다. 자, 이거 뭐 보도하고 싶지 않은데요. 70대를 뺀 전연령에서 50%를 넘고 있고요. 70대에서는 70대 이상에서는 지금 39.6입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전부 과반을 넘겨요. 그리고 권역별로 본다면요. 지금 이제 전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는데 서울에서가 50.9, 인천, 경기가 55.4, 그리고 충청도가 61.2가 됩니다. 이런 데 비해서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는 56.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보수당의 안방인 DK에서는 44.8, 부울경에서는 47.3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남에서는 못 받는 대신에 TK, PK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지를 받는 것이고, 한동훈이는 말이죠. 한동훈이는 전부 한 자릿수인데 60대에서만 12.4, 그리고 70대에서는 16.6 두 자릿수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보면 굉장히 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TK, PK 지역에서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아성에서 내가 낮다.
낮다, 로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PK는 10.4, TK가 12.8, 그리고 호남은 좀 여기 한동훈은 7.3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은 7.3인데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에서 7.3밖에 안 하는데 이재명이는요 보수의 아성인 TK하고 PK에서 무려 4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 집 안에서 집에 칼질을 했는데 집에 어른한테 칼질했는데 그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지 스스로 무덤을 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지금 앞방송에서도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일반 국민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내란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71%인데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3%가 내란이 아니에요. 거의 반대를 보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3%가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데 한동훈이는 그걸 내란이라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을 축출하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동훈의 지지율 추락 급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우선 경의 수사 동향을 보면은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우선요. 검찰의 제안으로 수사 협의체를 가동시키려고 했습니다. 어제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거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요 말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데 결국 자기네들도 불리하다. 그리고 우선 영장 청구를 하면 영장을 족족 기각해버리면 개망신 당하잖아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수사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간에 수사 협의체를 가동해서 수사의 혼선을 좀 막고 수사의 효율성을 좀 제고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경찰이 12월 3일 날 국무회의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한 그 국무회의가 되는데 그때 참석한 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11명이 통보가 됐는데요. 11명. 자, 그래서 총리도 지금 그 통보 대상이 됐어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된 사람들은 지금 이제 국무총리 한덕수를 비롯해서 11명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조태용의 경우에는 본래 국무위원은 아니거든요. 예, 국정원장은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태용 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을 소환 조사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 11명을 보면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농림축산부, 그 다음에 행안부, 그 다음에 국방부, 그 다음에 법무부, 그 다음에 그 통일부, 그 다음에 외교부, 예. 그리고 이제 총리하고 경제부총리. 자, 그리고 참석했는지 참석하지 않는지 답변을 거부한 부처는 지금 과기부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여기는 참석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들이 지금 집중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리고 이제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참고인 신분이에요. 현재로서는 참고인 신분인데 내란죄 혐의가 국무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죄. 예. 자, 왜 그러냐면요. 형법에 따르면요. 내란 모의에 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에 따라서 행동하는 부하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부하 수행도 내란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내란죄가 적용한 사람, 제한된 사람은 지금 한덕수 총리하고 그 다음에 두 전직 장관으로 내란죄가 적용된 피의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그 검찰이죠. 특수단에서는요, 여인형, 그러니까 이제 방첩사령관, 그 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완수 개검사령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곽종근도 곧 소환 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내란죄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다. 예, 이 점이 특이한 부분이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출국 금지 대상에는 이미 조지호 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대 국회 경비대장,
전부 출국 금지 대상에 올라와 있어요. 참 매우 안타까운 그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각군 참모총장들이, 지금 오늘 국방위가 있었습니다. 국방위가 있는데, 오늘 국방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육군 참모총장도 계엄 선포 당일날, 지금 이제 김동연 장관하고 단둘이서 회동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서울에서 그래서요. 본래 이제 그 총장은 계룡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일정을 보고 안 내려가고 서울에서 있다가 나중에 지금 이제 김동연 장관하고 단둘이 만났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전 모의 정황으로 지금 수사당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사령관도 이제 밝혔는데 국방장관이 선관에다가 병력을 파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해서 비원 벙커 그러니까 이제 수방사 지하 벙커에 수용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법무장관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이제 보고가 되고 모레 표결화 방침으로 있어서 완전히 탄핵 정국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받다고 합니다. 자율투표.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그 고려대학교 이 학생회 측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입장문, 요게 이제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요거는요, 가능하면 이제 전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오늘 나왔는데요. 고려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 24학번 임재욱 그리고 수학과 24학번 김병찬 요 두 사람의 개인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요. 대부분의 지금 대학 성명이 뭘로 되어 있느냐? 전부 이제 총학이 이제 좀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총학에서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학. 그러니까 이제 이번 탄핵 사태를 지지하는 그런 성명이죠. 탄핵 지지한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조기하여라.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각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소신 성명과 대자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요. 계엄 나였어도. 그래서 요 내용이 조금은 있는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해서 87년도 그 당시 이제 헌법인데 87년도만 헌법만 보더라도 이런 그 야당이 야당의 입법 폭거를 상상해냈느냐. 주로 독재 정권을 견제하는데 이 헌법이 이 기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야당의 폭거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87년 체제 헌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그 함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고 있고 이것이 계엄 사태의 한 원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 장치가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번에 계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런 계엄의 불법성을 우리가 지금 야당처럼 계엄의 불법성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거 이런 거는 그런 취지에서 입법을 폭주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계엄을 지지한다. 이건 보다는요. 계엄의 불가피성에서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악법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탄핵에만 매몰되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런 취지의 성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조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주 이게 참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자, 그래서 제목이 계엄 나였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요, 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37년이 됐는데, 그때는 87년 이 헌법 체제가 굉장히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였는데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이 군부 독재 이 경험 때문에 군부 독재를 어떻게 하면 지금 막느냐 여기에 헌법의 그 일종의 이제 이 방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정치적
제도적 결함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 결함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의 입법 폭숙 때문에 그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민주당의 행태를 갖다가 과연 이게 자유민주주의로 볼 수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로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탄핵 논의도 이게 과연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따져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탄핵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쭉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탄핵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순수한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것이 아님을 더 의심하게 만든다. 지금 야당에서 국정농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내란의 여부조차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의 전말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탄핵을 서두르고 있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다. 예, 그러니까 지금 탄핵 논의를 보면 지금 이게 이번 현재의 비상계엄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일주일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지금 야당이 6개월 남은 당대표의 대법 선고를 의식하듯이 폭주기관처럼 당장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행태가 현 상황에서 순수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것이냐? 아니다. 아님을 더욱 의심하게 한다. 맞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내란의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의 전말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탄핵을 매우 서두르고 있다는 점. 만약에 정말 내란이 아니라면 탄핵이 아니더라도 만약 정말 내란이라면 탄핵이 아니라도 형사상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에 물리적으로 극히 부족한 시간 안에 탄핵을 추진하고 하고 있고 게다가 허위 보도로 무고한 이들의 삶을 무너뜨린 전례가 있는 언론들이 탄핵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평소 정치적 상황과 함께 고려해본다면 현재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예,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라고 저는 판단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려대학교 이름으로 행동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이냐? 그러니까 고려대 총학에서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거죠.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 격분의 시기일수록 지성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냉철한 판단과 신중한 접근이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몸이 머리를 앞서갈 때 그 결과가 참담했던 역사적 사례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지식이라면 당장의 여론과 감정에 휩쓸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려 노력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대잡으로 내걸고 단체 시위를 하는데 열중하고 총학은 이와 다를 바 없는 선언문으로 화답하고 있지만은 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지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 아니냐. 가슴은 뜨겁되 머리는 차가워야 하는 법이다. 취임 이후 118차의 일은 촛불 집회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 이면의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노력이 우리 지식인들에게 먼저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제도적 개선이다. 국회의 자유적인 예산 심의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불합리한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탄핵 절차가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37년 전의 낡은 틀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나 정파적 판단이 아닌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헌법은 우리 공동체의 영구적 존속을 위해 존재한다. 악법은 고치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헌법이 악법이고요. 이 악법을 남용하는 민주당은 더 악한 정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24학번 임재옥 그리고 고려대학교 수학과 24학번 김병찬 요 두 학생의 개인 성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한번 공감을 해서 요 민주당의 이 악행 투쟁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곡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광화문은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 그리고 이제 고영주 변호사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건국운동 번복 그다음에 이제 안보시민단체 종합 이런 데서 지금 이 탄핵 반대 성명을 내고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는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요 좌파 종북 세력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면서 어제 심야 투쟁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 가고 있고요. 매일같이 여의도 그리고 이제 이 광화문이 그 좌우파 대결의 투쟁 그 산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이런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투쟁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저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이 당사 앞이 말이죠. 어제부터 계속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 예, 다만 지금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